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유공법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1월 달 처음으로 이제 또 개강이 됩니다. 그쵸? 뭐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좀 녹록지 않지만, 그쵸? 그래도 뭐 그럴수록에 즐겁고 재미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합격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뭐 올해는 무슨 뭐 토끼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묘년 새해가 와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음양오행상으로 봤을 때는 뭐 검은색 토끼라고 하대요. 그래서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길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새롭게 항상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작심삼일이다 뭐 이런 거. 우린 작심삼일이면 안 돼요. 그렇죠? 작심삼일이면 벌써 안 나와요. 그래 안 나왔구나. 그래서 그런가 본데 그러면 안 돼요. 작심 3개월도 안 되고요. 작심 10개월은 가야 돼요. 적어도. 그렇죠? 우리 1월부터 이제 올해 시험이 10월 28일이니까 작심 10개월은 가야지만이 이제 합격의 문턱에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부탁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건 개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오로지 뭐다? 합격. 우리 목표는 오로지 일단은 합격이에요.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실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는 뭔지 아세요? 저게 뭐 실무상 많이 활용이 되요가 아니라 뭐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저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이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듣는 족족 외워지고 막 이렇게 막 법조문하고 막 실무하고 막 혼동하지 않고 막 이렇게 외울 수 있다면 관계없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무는 법대로 안 해요. 그렇죠? 법대로 안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안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하다 오신 분들이 선생님 뭐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던데 법대로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혼동을 하거든요. 그럼 되려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그게 항상 난 염려가 되더라고,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는 거고 법에 뭐라고 써져 있냐가 우리가 지금 할 내용인 것이지 이게 실제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나중 얘기예요. 그렇죠? 그 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다. 합격이다. 까먹지 마세요. 아셨죠? 자꾸 중간중간에 세시는 분들이 그걸 자꾸 까먹어요. 합격이 목적인 건지, 지금 어디 개업하려고 온 건지. 그렇죠? 그랬으면 안 돼. 그렇죠? 고객들. 그래서 올해 이제 34회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게 됐고요. 뭐 세계적으로 올해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는 잘 버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버티고 버텨서 성과를 이루고 경기 좋아졌을 때 쓸어 담아야죠, 이제. 경기 안 좋을 때는요, 뭐 사업장 벌리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도 접어야 할 판이야. 사실은 원래대로 치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많아야 돼요. 원래 인원 치면은요. 작년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에 잘 안 나오시죠. 왜냐면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좀 지갑을 닫는 거죠. 공부도 미루는 거고. 잘못된 생각이죠. 이럴수록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이럴수록에. 그렇죠? 동영상 보는 분들도 절대로 동영상 까먹지 말고 결석 결강하시면 안 되는 거고. 단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결석하지 않고 결강하지 않고 매주 지키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런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쌤, 1월 달 수업 개강하시는데요. 보니까 뭐 인문 강의도 있고 무슨 뭐 개념 이해, 뭐 개념 완성 뭐가 많이 또 앞에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거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라고 물어보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말의 취지는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안 보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참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죠? 일단 지금은 1월 시작이니까 1월 달 거부터 놓치지 않도록 보는 거지만 중간중간에 그것도 같이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자료가 2가지가 나갔죠? 일단 수업 계획서와 관련된 부분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일일학습을 이제 수업을 끝낸 다음에 뭐가 되죠? 바로 오늘 확인할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이제 1월 달부터는 다음 주에 복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월부터는 뭐다? 8주 동안 우리가 지금 수업한 거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10분, 15분 간략하게 오늘 배운 거니까
ALS 통해서 확인해 드릴 겁니다. 물론 1월 달도 8주 동안 나가니까 8장이 되겠죠? 그것도 1, 2월 달 익힘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료 두 가지예요. 수업 계획서하고 일일 학습 1.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요, 유일하게 기본서를 제가 같이 병행합니다. 1월부터는요. 1, 2월 달은 3, 4월에 비하면 양이 좀 작아요. 수업 양이. 그래서 1, 2월 달 수업은 제가 수업 다 끝날 무렵에 그 나은 진도 부분을 기본서를 체크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일일 학습 풀고 안녕 하는 거예요. 수업의 방식은요. 이렇게 이제 1, 2월은 진행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수업 계획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매번 뭐 11월 개강할 때, 뭐 1월 개강할 때 매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도 대부분들이 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거는요, 저도 뭐 30년 가까이 이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만, 참 처음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알고 듣는 거, 모르고 듣는 건 정말 달라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1월부터 공부 시작하셨다면 우리 1월 달에 이 수업 계획에 대한 부분,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일단 1, 2월 달부터 진행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여러분의 합격의 등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를 보고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그렇죠,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그렇죠? 우리 어차피 합격은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덜 피곤하게 합격하느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대한민국에요. 어떤 강사 수업을 들어도 다 합격시켜줍니다. 합격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본인이 문제야, 본인이. 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하지만 그런 건 있지. 나랑 맞는 궁합인가? 내 성향에 맞는가? 라는 부분하고. 그렇죠? 그 다음 뭐다?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듣는가? 라는 거. 그럼 성실하게 들으면 어떻게 돼? 믿음이 가면 듣거든. 믿지 못하면 맞아? 이러면서 의심이 되는 거고. 그렇죠?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매번 제가 11, 12월 달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너무 중요한 공법은 체계와 흐름을 잡아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매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봐보세요, 여러분. 요거 제가 얘기할 때 매번 얘기하는데 2차 과목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조금만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오늘 어쨌든 간에 2차 과목에 이제 1교시의 과목이 뭐라 했어요? 아다시피 내일 배우게 될 중개사법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두 과목을 1교시에 봐요. 2차 과목에서. 그다음에 2교시에 가서 뭐 하죠? 공시법하고 세법에 대한 부분을 한 과목으로 2교시에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2차 과목은 다 어차피 법이란 말이에요. 다 법인데 중개사법이 공부하는 법이 하나밖에 안 돼요. 말은 두 개라지만 실제는 하나예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이 몇 개다? 6개예요. 공시세 아시죠? 지적등기세법 3가지입니다. 총 몇 개예요? 법이 10개입니다. 그렇죠? 이 10개의 법을 보는데 봐봐요. 어때요? 공법이 60%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40문제 나오고 공법은 80문제 나오나? 아니에요. 40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40문제고. 그러면 많은 거를 공부하고 40문제 푸는 거하고 적은 거를 공부하고 40문제 푸는 거하고 어느 게 어렵겠어요? 말해 뭐합니까? 말해 뭐해? 당연히 100% 이게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래요. 공법 처음 들었다. 한국말인데 외국말 같다. 뭐 등등등. 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게보다는 많아서 힘든 거야. 그러다 보니까 6가지의 법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가 앞에 국토계획법은 이거라고 했는데 뒤에 개발법 같더니 이거라고 그러고 앞에 건축법은 이거라 했는데 뒤에 주택법 같더니 이거라고 하는 거야. 같은 말을 다른 말을 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에이 승질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공법이 어려워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따라해 보세요. 공법은 점수를 기대하지 말자. 버티자. 이게 공법의 전략이에요. 공법은 못 이겨요. 나도 못 이깁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강사도 공법은 못 이깁니다. 뭐 챙기면 뭐합니까? 금방 또 바뀌는데. 그렇죠? 요번에 뉴스 봤어요? 난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요. 저것 다 개정되면 다 고쳐야 되는데
저걸 또 언제 고치고 앉았나? 미치겠어요, 진짜.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강사가 민법 강사예요. 정말 하느님의 아들들이에요. 어떻게 민법을 초이스했을까? 그렇죠. 바뀌지도 않는 거를 왔다시죠. 세상에 제일 불쌍한 강사가 공법 강사. 그 다음이 세법이에요. 두 가지가 제일 힘들어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 붙고 나면 가장 유용한 과목이 세법과 공법이에요. 나머지는 붙고 나서 별로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어떤 분이 붙고 나면은 중개사법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개사법은 죄만 지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죄만 지지 않으면 알 일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래요? 죄 지면 어떻게 처벌받나? 그것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포인트는 공법은 많아서 그냥 외워지지가 않아요. 단일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떡하냐? 당연히 그러려면 체계와 흐름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 스토리, 이걸 아셔야 돼요. 체계와 흐름을 아셔야지만이 내용이 붙어요.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성된 무슨 체계도를 이용해서 보시면 더 헷갈려요. 그렇죠? 그냥 서울시라는 그림 안에서 그림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서울시라는 그림 안에서 이게 어떻게 규제가 되어지는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서울시 안에 이걸 보는 거구나. 서울시 안에 이걸 보는 거구나 하고 그림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체계도 옛날 유형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유용한 자료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린 뭐다? 그림으로 승화시키자. 체계와 흐름을 이용해서 뭐를 이용해서? 그림을 활용해서. 이게 이제 제 수업의 신바람 나는 뭐다? 일종의 시그니처가 되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점수상으로는 그래요. 중개사법에 대한 부분이 80점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공시법이 몇 점? 60점이 나오게 되면, 그렇죠? 평균 60만 나오면 되니까 공법은 40점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 갖지 말고 꽈락 나오지 않게 어디 60까지만 나와주면 된다. 말로는 제가 60을 하한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담 갖잖아. 그렇죠? 말로는 60이 하한이라고 하지만 60 이상은 맞을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지. 하지만 실제는 40만 안 떨어지면 돼. 그렇죠? 이번에 33회가 예년에 비하면 어려웠어요, 공법이. 그렇죠? 그래서 공법을 40점대로 합격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느 수업을 들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신 올해는 33회는 중개사가 쉬웠었어요. 지나간 뭐예요? 32회는 중개사가 좀 어려웠고 공법이 쉬웠었어요. 이게 좀 퐁당퐁당이거든. 그럼 머리 굴러가죠. 그럼 뭐야? 이번 34회는 공법이 약간 좀 쉬워질 수 있다는 거네? 장담 못해. 가봐야 알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이거는 법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체계와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면서, 하지만 그냥 체계를 외우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림을 활용해서 보다 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따로 체계도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그림 하나로 끝나니까 그냥.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재, 여러 가지 책 많이 만들지 마시고 한 권으로, 우리 기본 교재 그림책 한 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5년 강의하면서 입증됐어요. 그죠? 한 권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다. 60 이상은 나온다 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힘들게 하지 말자. 같이 가자. 편안하게 같이 가자. 힘든 길 걷지 마. 함께 가자니까. 표정은 저거 미쳤어. 안 미쳤어요. 원래 이래, 텐션이.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라. 근데 봐봐요. 우리 배우는 법은 총 6가지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각각의 법마다 체계와 흐름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처음에는요, 자꾸 외우려고 덤비지 말고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물결이 있는지 보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흐름 속에 담아야지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연습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거 할 때 미리 설명을 드리면요, 공부의 방법인데요.
자꾸 아까 얘기했죠. 11, 12월 달 수업을 들어야 합니까? 된 질문의 답이에요. 사실 이게. 그렇죠. 물론 들으면 좋은데 이걸 사실을 이거 먼저 쫙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너무 진도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건데 정말 좋은 방법이 뭐냐면 22년도 11월 한마디로 이게 뭐죠? 이게 개념 완성 강의죠. 이게 개념 완성 강의. 그렇죠? 개념 완성에 대한 강의에 대한 부분을 진도별로 오늘 수업 듣기 전날 먼저 듣고 오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오전에 수업 듣고 나면 오후에 복습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해야 돼. 복습 안 하면 다 까먹어요. 농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오전에 수업 들은 거 분명히 오후에 복습한단 말이에요. 정상이잖아, 그게. 근데 방법 바꾸는 거야. 어떻게? 일요일 날부터 월요일 날 할 수업에 대해서 미리 개념 완성을 듣고 오는 거야. 1주차 거를.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 수업이 뭐야? 복습인 거지. 그리고 월요일 날 오후에 화요일 날 수업에 대한 부분에 11월 개념 완성을 듣는 거지.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 수업이 복습인 거지. 이해가요? 방향만 바꿨는데 효과는 4배입니다. 이걸 안 해 사람들이. 안 해 근데.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럼 거짓말이 아니라 귀가 뻥 뚫려요. 뻥! 뻥이 아니라 귀가 뻥 뚫린다고 진짜로. 농담 아니라. 알면 들리거든. 모르면 안 들려요. 이런 식으로 한 템포만 거꾸로 해보시면 훨씬 좋아요. 듣고 복습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일요일부터 뭐다? 다음날 수업을 먼저 듣자. 11월 개념 완성을. 그리고 아침에 수업 듣는 게 복습인 거다. 이러시면 정말 좋아요. 그럼 나도 편해. 듣고 왔으니까 좀 알잖아. 이해도 편하고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와서 생으로 앉아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 한번 해봐요. 이번 주 안 했지? 이번 했어? 잘했어. 어쨌든 일요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해보세요. 좋은 아이템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의 왕도는 두 번째. everybody, 무한반복. 제가 또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맥고라니 뭐니 하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합격에 대한 본인의 원인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럼 불합격의 원인이 뭐냐? 사실은 본인이 반복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뒤집어 얘기하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반복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무한반복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무한반복을 뭘로 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앉아있다가 그래 뭐든지 중요한 건 기본서지. 그치? 기본서를 무한반복하자. 663페이지. 663페이지야. 이게 영어 공부할 때로 치면 뭐냐면 영어 사전이에요. 영어 사전. 영어 사전 통으로 외울 수 있다 없다? 못 외워요. 사전은 뭐야? 찾아보는 책이에요. 사실은 이 기본서가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책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무한반복한다? 무한이 안 돼. 한 2번 보면 시험 보러 가야 될 거야. 그렇지. 혼자 본다라고 한다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림책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면서 매주 드리는 뭐다? 일일학습. 그게 바로 익힘장이죠. 매주 드리는 일일학습. 익힘장. 그래서 이걸 반복, 다시 반복하면서 익숙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거 무엇이 반복하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뭐다? 익힘장이랑 활용한다는 얘기고 이 익힘장이라는 말은 뭐다? 매주 주는 일일학습.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가 되죠? 11월 달, 12월은 뭐가 되죠? 7장을 드렸고요. 지금 1월 달과 2월 달은 뭐다? 8장이 나오게 됩니다. 8주 수업이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11월 달, 12월 달 수업을 빠르게 복귀하고 싶다. 빠르게. 그럼 뭘 보면 돼? 이걸 보면 되는 거야. 11, 12월에 익힘장 7장을 전체를 돌려주게 되면 11, 12월에 배웠던 게 한 방에 1시간 정도 끝나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를 선생님 봐. 제가 일부러 익힘장 1일학습은 가로 메꾸기를 써요. 이유는 OX는 처음에 어려워요. 원조문을 모를 수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가로를 넣는데 내가 원조문 그대로야. 조문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가로를 스스로 메꾸려고 하지 말고 메꿔 그냥. 메꿔진 상태에서 읽어. 처음에는 한 10번 이상을 메꿔진 상태에서 그럼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다. 이거를 10번 반복해봐 그냥. 메꿔진 상태에서 읽는 거야 그냥. 그러면 11번째쯤 빵꾸 빈 거를 보면 대충 채워집니다. 처음부터 이걸 채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익힘장을 무한 반복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빵꾸를 채워진 상태에서 읽어라. 그죠? 10번 정도만.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 그 다음부터 메꿔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봐요. 어저께 11월 달 거 개념 완성 수업 듣고 지금 아침 수업 들어요. 됐죠? 그러면 점심 먹고 1시간 정도만 요 7장을 일단 돌려요. 아니면 전철 타시는 분이 있죠? 그럼 전철 안에서 돌려요. 됐습니까? 움직일 때. 그런 경우 활용하면 좋아요. 그건 언제 해야 돼? 금요일 날 해야 돼. 절대 월화수목금토 과목 바꾸면 안 돼요. 그 공법 대인 날은 공법 대인 날만 하는 거야. 다른 날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날짜 지켜야 돼. 그렇죠? 필 받았다고 막 공법 재밌다고 막 일주일 내내 공법만 이거 금지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시면 다른 거 다 까먹어. 그러시면 안 돼요. 요일별 과목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무한반복인데 익힘장 1일학습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자. 그럼 1, 2월 달도 8주 동안 나가겠지 이게? 또 다 모아서 다시 한번 1, 2월 익힘장. 3, 4월 가면 좀 봐야 될 익힘장이 는 거죠. 15장. 이해가셨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건데 합격자분들의 몇백 분이 합격수를 썼어요. 이상권 공법을 듣고 좋은 점 등 썼단 말이죠. 다 80%, 90%가 합격의 견인차는 그림책 더하기 익힘장이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나머지 얘기 안 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흔한 자료지만 가장 소중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섞지 말고 하라는 것만. 알겠습니까? 하시면 돼요. 우리 목표는 뭐니까? 합격이니까. 그리고 공법 60점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하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최고점이라고 해도 관계가 사실 없어. 중개사에서 80 얻을 거니까 공법 60 나오면 이건 합격이야.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략적 공부하라. 금방 얘기한 거. 부동산 공법 몇 점?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다. 근데 60점 이러면 수음이 양가 중에 양이죠. 가는 아니어도. 근데 60점 그게 그렇게 어렵네. 세상에. 학교 다닐 때 내가 반장도 해봤는데 세상에 이게 60점이 어렵네. 어려워 60점이 이게 정말 과목이 많아서 그래요. 법이 많아서. 그러니까 부담을 줄이셔야 되는데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 있고요. 공법은 60점을 하한을 목표로 해서 최소한 빈출 부분을 내용을 공부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이거 나올 때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보잖아요. 그럼 이 공법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보면 우리가요. 이 공법에 대한 부분을 40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요리해서 가야 될 것이냐 라는 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처음이지만 미리 얘기합니다. 이게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으로 말할게요. 상급 레벨, 중급 레벨, 하급 레벨이 있는데 보통 상급 레벨이 10개. 그렇죠? 중급 레벨이 몇 개? 20개, 하급이 10개.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은요. 일반적인 패턴 자체가. 근데 요번에 33회 같은 경우에는 상급 레벨이 한 14개?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33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상급 레벨의 문제가 좀 많았어요. 비교적. 그러니까 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면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뭔지 알아요? 하급 레벨의 문제도 많았어요. 뭐 사람 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봤을 때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쉬운 문제였어요. 요번에는. 나머지 내용만 중급 레벨이었거든요. 요번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요번 시험에 60점 가까이 나오신 분들의 포인트는 뭔지 알아요? 여기. 특히 이거 잘한 사람들. 이 사람이 60점이 나온 거야, 사실은. 그렇죠? 학급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학급이야. 항상 말하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중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 점수 안 나오신 분들의 불합격 원인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나온다고 하는 거 쉬운 거를 무시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욕실 보일러 제의라고 했나 욕실 부엌 제의라고 했나 막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야. 외웠으니까. 그죠? 이해했으면 그만인데. 그렇죠, 여러분? 보일러실을 문 틀면 어떡합니까? 사람 다 죽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택법 문제에서도 많이 혼동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합격의 견인차가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급 레벨의 문제를
정확하게. 시작. 뭐를? 학급 레벨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합격의 첫 번째 원인인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상급 있잖아요. 이건 정말 상쓰레기예요. 상쓰레기.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내 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나쁜 놈. 지나가면 그만이야. 그리고 모르는 거 알면서 그걸 왜 읽어요? 읽지를 말아요. 보면 몰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읽어보면 알겠지. 시간 다 간 후에. 그렇죠? 보면 알아, 보면. 막 엄청 길어 보이고 막 내용도 처음 들어본 단어가 보이고 그럼 안 읽는 거야. 그거는 뭐하러 읽어.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을 정확하게 읽어서 학급을 실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 2월 달은 뭐다? 대충 40점 정도 맞은 양만. 1, 2월 달은. 그리고 3, 4월 달은 뭐다? 50점. 5, 6월은 뭐다? 60점. 이 정도 라인을 맞춰서 강의해줘요. 나중에 제가 9월 달쯤 갔을 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 와가지고 막 울어요. 막 미치겠어요. 잘못하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이 보기엔 나쁜 남자 같아 내가. 그렇죠? 근데 울지 말라고 얘기하고 몇 점인가 뭐 성적표 봅니다. 문제 맞춘 거 보고 대부분 학급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때 내가 뭘 주냐? 솔루션을 1, 2월 달 수업만 들으세요. 공부하세요. 수업은 그때, 자습은 1, 2월 달 위주로. 그걸 정확히 한 연후에 나중에 나머지를 하세요. 그러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붙은 문제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일부 나눠서 합니다. 1, 2월은 40점 맞자. 3, 4월은 뭐다? 50점 맞자. 5월부터 60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은 시간이 있으니까 기본서 위치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제가. 왜? 1, 2월 달 체크 안 해주면 못 찾아요. 체크를 한 번은 해줘야 돼. 그래야 찾거든. 모르는 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전략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급 레벨의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꼭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질문하러 오시는 분들이 쌤 그러면요 나머지 상급 안 푸는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된다. 근데 이것도 제가 11월도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더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사실 있어요. 제가 매번 설명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봐요. 우리 문제가 40문제가 있는데 문항에는 5개 보기가 있어요. 1, 2, 3, 4, 5. 됐죠? 그러면 한 보기당 정답이 몇 가지 나오냐면 8개씩 나오는 게 맞아요. 5, 8에 40. 이렇게 돼야 맞거든요. 그리고 실제 제가 30몇 년치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문항은 7개에서 9개 정도로 한 번호에 정답이 배치가 돼 있어요. 레인지가 넓을 땐 10개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7개에서 9개 사이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1문제를 풀었다. 21문제. 나머지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고. 근데 풀어봤더니 5개, 1개, 5개, 5개, 5개. 내가 푼 게 이거야, 이거가. 그죠? 그럼 나머지 모르는 문제 11문제를 찍어야 되는데 몇 번을 찍어야 돼? 에? 1번 찍으면 안 돼요. 2번 찍어야 돼요. 이렇게 2번을 찍어주면 나머지 7문제가 뭐다? 정답이 맞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몇 개야? 21개 맞췄고 7개니까 28개지. 그러면 70점. 박수 한번 쳐. 원더풀. 합격. 너 왜 안 치니? 합격. 어? 아니 이렇게 쉬운데 왜 말을 안 듣냐고 도대체가. 읽지 말라니까? 본인이 안 읽는 게 점수 얻는 방법이야. 그렇죠? 읽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러기 위한 대전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내가 풀어놓은 게 이게 맞아야 돼. 내가 풀어놓은 게 안 맞잖아? 그럼 빵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 말을 듣고 에이 말도 안 돼. 안 믿어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요. 60점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중급, 학급, 특히 학급을 정확히 해라. 그러면서 뭐가 된다? 나머지 모르는 건 읽지도 말고 없는 번호 골라 한 번호 찍어라. 이게 양 많은 법 공부할 때의 방법이에요. 이게 최선입니다. 해봤자 마이너스예요.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 6개 법을 완벽하게 공부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조문에다가 실무에다가 판례에다가 학설에다가 불가능해 도대체가 이거는. 조문 자체가 하기도 어려워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렇죠? 그 효율성 문제고 우리 목표는 뭐다? 합격이라는 사실을 절대 까드시지 말아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3월에 모의고사 볼 때부터 바로 해보세요. 그렇죠? 모든 과목에 3월 달부터 정답은 제가 항상 얘기해서 8개씩 맞춰놓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보고 아는 거 풀고 모르는 건 한 번 딱 찍어보세요. 이게 평소 연습 안 하지 시험 나가 절대 못해요. 겁나서. 1년 투자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근데 연습을 하면 쉽게 이루어져요. 꼭 하셔야 돼요.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그렇죠? 믿으셔야 돼.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뭐다? 4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중에 모두에게 공인중개사 공부의 사실을 알려라. 시작. 모두에게 공인중개사 공부의 사실을 알려라. 대부분들이 알려요? 안 알려요? 안 알려요. 안 알리는 이유는요? 혹시나 붙을까봐? 떨어질까봐. 그렇죠? 근데 떨어질까봐의 마음을 접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실패예요. 그렇죠? 난 당연히 돼. 당연히 합격이야. 그러니 나 공부하게 건들지 말고 좀 도와줘. 라고 만방에 알려야 돼요. 여러분 지인들에게 카톡 집단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뭐다? 나 공부함을 알리십니다. 아니 본인이 이순신도 아닌데 왜 안 알리냐고. 알려야지. 그렇죠. 공부한다고. 그래야 부담이 생기고 그래야 공부하고 책임감이 생겨요. 진짜예요. 이거 알리고 공부하는 사람 합격률이 70%면 안 알리고 하는 50%도 안 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렇죠?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다잡고 마인드 컨트롤 정말 중요해요. 솔직히 우리가 현대인을 사시는 분들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이에요. 그렇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한 외로움인 것이죠. 공부 진짜 외로워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말도 못하고 옆에 아줌마는 뭐 60점밖에 안 나왔다고 툴툴대는데 나는 30점인데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이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1월달, 2월달 공부하다가 막 3월달, 4월달 가고 동네 벚꽃은 막 흐드러지게 피고 막 꽃비를 맞으면서 지나가다가 결심하죠. 그래, 사는 거 별거 있냐? 관토. 이러면서 포기하는 거죠. 이게 뭐라 했어 내가? 벚꽃 엔딩이라고 했잖아. 흔들리는 불빛 아래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포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심정관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처럼요. 정신병 걸려야만 정신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상담 받으면서 뭐다? 힐링 받으시면 돼요. 별거의 정신과가. 그렇죠? 가서 얘기하는 거지. 힘든 거 얘기해주고 위로받고 훨씬 기분이 좋아져요. 거짓말이 아니라. 전 그래가지고 힘들다는 사람한테 더 욕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냥 안아주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심정관리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본인의 합격은 가능하다. 분명히 될 거다. 할 수 있다. 절대 합격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절대 합격할 수 있다. 올해는 합격 원년으로 가자. 우리 34회 합격생분들 합격을 미리미리 축하합니다. 박수를 쳐야 붙어요. 시작. 그리고 지금 제가 4가지의 1, 2월 달 공부의 흐름을 얘기해 줬는데요. 한 가지 설명드릴 게 뭐냐면 또 하나가 뭐 공부하시다가 질문하실 게 있잖아 사실은요. 그러면 꺼리낌 없이 그냥 쓰세요 글을. 홈페이지에다가 쓰든가 어디다 쓰든가 물어보시면 돼. 그렇죠? 창피하지 않아요. 누구는 처음부터 알아요? 그렇죠?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그냥. 아무리 사소해도 제가 지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줄게요. 알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 질문 같은 거 하다가 조금 마음에 들면 뭐 수강 후기도 좀 쓰면 되고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수강 후기 알죠? 또 내 교심 또 없더라. 뭐라고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아서 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수강 후기 좀 써주시고 그럼 우리가 서로 좋으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공부 좀 합시다. 그리고 쓸 줄 모르면 나한테 가져 내가 알려줄게. 보시고요. 그래서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라. 무한반복하자. 부동산 공법의 전략적 공부를 하자. 모두에게 시험 공부 사실을 알려라. 심정관리 잘하자. 이게 1, 2월 달에 처음에 큰맘 먹고 대매년 새해에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기 위한
창구가 있어요.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이상곤 공법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여기는 보통 자료 같은 거 많이 공유합니다. 자료. 그렇죠? 제가 11, 12월 달 익힘자가 얘기했죠? 7장. 그거 제가 한 방에 올려놨어요. 들어가면 한 번 클릭에 7장 쫙 나와요. 7권 뽑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음 카페 들어가시고 가셔서 그냥 가입 의무도 없어요. 그냥 가입 인사만 하면 그냥 자동 등록이야. 그러니까 가입 등록 이런 거 없으니까 가입 인사만 하세요. 그러면 자료 있는 거 익힘장 등등해서 다운받아 한 방에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급한 질문이 있다. 그리고 내 생활 잡스러운 것들을 공유하고 싶다. 그럼 뭐가 된다? 신변잡기에 대한 부분에 인스타. 그렇죠. 제가 여기는 하루 한 문제라는 거 아까 아침에도 올렸는데 매일매일 올려요. 이것도 1년 되면 300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올리니까 거의 10개월 동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잘 정해도 훌륭합니다. 전철 탈 때 이것만 쫙 봐도 완벽합니다. 사실은. 이것만 잘 봐도. 그래서 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전철 타고 다니는 시간 정말 소중합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소통의 창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루 한 문제 올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런 익힘장 관련된 거 있죠?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데가 유튜브입니다. 제가 11, 12월 달 것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7강 쫙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거기 무료 특강 신청해 보셔도 되고 화제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메가랜드 홈페이지 와서 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좀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어쨌든 그거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되고 이런 거 뭐 등등등 광고도 많이 해주셔서 다른 분들 좀 들을 수 있게. 그러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제 수업이 좋았다. 이러면 또 주변에 또 소개도 해줘야 돼. 전도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좀 같이 좀 합격해야지 재밌게. 그렇지 않을까? 억지로 앉아있는 거야 지금? 좀 도와주세요. 많이 어려워 요즘에. 와보시면 되고요. 네, 진담이고요. 그래서 다음 카페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 관련된 거하고 유튜브하고 그런 것들 보시면서 소통하시면서 1년 동안 잘 갑시다. 그리고 급한 질문 있으면 여기다 하세요. 인스타에다가 급한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번에 8주 동안 진행할 내용은 1주차 오늘이죠. 부동산 공법 총론 들어가서 수업 계획하고 공법 총론 공부하시고요. 광역도시 계획까지는 볼 겁니다. 오늘은요. 그렇죠? 그 얘기들. 됐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뭐다? 이제 3주간 국토계획법이라는 거 마무리 짓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가면서 한 주씩 해서 8주 진도 마무리합니다. 알겠죠?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항상 수업은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이 그렇구나. 졸지 말고 두팔 좀 틀어봐요. 30분 넘어가니까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뜨거. 그리고 제가 매번 여러분 설명할 때 얘기하십니다만 여러분 눈빛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는데 제발 좀 졸려오면 좀 눈을 감고 계세요. 자꾸 졸려오는데 눈을 뜨려고 하니까 자꾸 눈 검은 자가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보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 졸려오면 한번 해봐. 눈을 감아봐요. 조금만 감았다 떠면 잘 수 있어. 조심하셔야 돼. 눈을 좀 이쁘게 뜨자. 아름답게 초롱초롱하게 뜨면 좋겠어요. 됐죠? 눈 좀 잘 떠요. 그리고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눈을 자꾸 감고 졸려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밤에 안 자서 그래요. 그렇죠? 밤에 뭐 해요? 얼렁얼렁 안 자고. 그렇죠? 공부하면 안 돼요. 봐요. 밤에 우리요. 대부분들 가정주부님들이 신랑 재워놓고 애들 재워놓고 자유로운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야. 막 2시 막 이럴 때. 근데 그게 패착이에요, 사실은. 그때 공부하다가 아침에 나오잖아요. 잠자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뭐다? 다시 또 봐. 영상 또 봐야 한단 말이야. 따블 시간이 들어가 이게. 그러지 말고 수험생은 6시간은 자야 돼요. 7시간은 안 돼요. 너무 많고. 어저께 내가 수업하다 물어봤다.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그랬더니 11시간을 잔대요. 이건 신생아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주무시고
차라리 공부를 혼자 시간 가지려면 아침에 나서 하세요. 빨리 자고. 아침 시간 1시간이요. 오후 시간 3시간이에요. 효과가 따봉이에요, 진짜.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새벽 5시 반? 그쯤 일어나서 1시간 보면은 정말 좋더라고요. 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수업 잘 듣기 위해선 잠은 좀 충분히 자자. 그렇죠? 그러면서 깨어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이런 전략으로 가야 돼요. 잠을 줄이자?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리고 뭐 우리 야간반처럼 직장생활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잠은 좀 충분히 확보하시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 그럼 이제 그림책을 펴봅시다. 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림책이라는 교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1년 동안에 계속 기본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에요.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신나고 재밌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림책으로 1년 내내 뭐가 되죠? 단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체계도 같은 거 나와 있는 책들 보면 좀 간단하거든, 사실은요. 한 권으로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거 다시 봐야 된단 말이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체계도 역할과 요약집의 역할과 기본서 역할을 한 권에 끝내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게 그림책의 원래 원조였어요. 근데 그림을 봐야 이해가 되니까 외울라 하지 말고 그림으로 착각착각 사진 찍으면서 뭐다? 확인해 보자라는 게 제 강의에 대한 기법이고 원론인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이것만 가지고 볼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요. 어쨌든 6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럼 봐요. 일단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책에 관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일정이 진행되어지는지 간단하게 오늘만 얘기할 거예요. 3월부터는 얘기 안 해, 이제. 그 약간 제가 좀 업로드 했어요. 처음에 일수에 나온 게 약간 좀 에러가 나가지고 업로드 한 거니까 여러분 좀 다르죠.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우린 지금 2시간 땅에 대한 부분을 우린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린 요거 평생 땅 요거만 보시면 되죠. 우리 할 거는 2시간 땅은 이따가 야간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럼 일단 봐요. 일순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11, 12월 달에 했던 개념 완성 요거예요. 그렇죠? 11, 12월 달에 했던 거 개념 완성.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다? 이순환 과정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지금이죠. 라인 나우 지금 1, 2월 과정. 그죠? 그러면 기본 이론까지만 잘 들어도 40은 나올 수 있게. 이게 전략인 거야, 사실은. 현명한 바와 같이. 뭐다? 적어도 40점은 얻자. 그죠? 그러면 급할 때는 뭐라는 거야? 1, 2월에 준 것만 1이라도 정확히 하면 40은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요때는 주로 그죠 뭐야? 요새가 요거 기본서. 요때 기본서가 들어갑니다. 됐죠? 그리고 요번 달 29일 날 뭐다? 1월 29일 날 세상의 모든 국토기획법이라고 해가지고 세모국이 아니야. 뭐라고요? 세모국이야. 길라잡이로 무료 특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국토기획법을 이제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오후까지 그러니까 4주 동안 쫙 본 다음에 몰아서 한꺼번에 정리해 주는 겁니다.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접수 받을 때 얼렁얼렁 해야 돼. 작년도에도 막 반나절도 안 돼서 마감돼가지고서 뭐다? 다들 울었었어, 그때. 올해는 뭐, 볼게요. 그래서 요거 무료 특강. 그리고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메가랜드는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무료 특강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돈 내고 듣는 수업이 아니어도 무료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쉽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돈 받는다고 좋은 수업은 아니거든요. 이건 뭐 돈 안 받는 거지만 아주 훌륭한 수업입니다. 잘 들으시고 앞으로 그리고 국토기획법에 대한 부분을 이것만 하루 수업한 걸 돌리면 6시간에 끝낼 수 있는 거죠. 원래 4주면 6, 4, 24, 24, 4, 4, 16, 16시간인데 6시간 만에 끝내는 거야. 간단하게. 그렇죠.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이제 3, 4월 달 가서 핵심 이론이 들어갑니다. 이때 뭐가 나오죠? 이제 3, 4월에 요약집이 나옵니다. 요약집. 그렇죠? 요약집은 솔직히 필요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또 그림책을 또 짧아서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요약집 참고서 보라고 참고용 서적으로 뭐다 출간을 합니다. 대부분 뭐 구입하긴 합니다만 중간중간 또 확인할 거예요. 또 기본 그림책 보면서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3, 4월 과정은 원래 없던 과정인데 제가 남들 다 하니까 4월 30일 날 체계도를 드릴 거예요. 체계도 무료 특강. 그렇죠? 그림책이 이게 전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림책만으로는. 그래서 제가
큰 장판장을 만들어가지고 전체가 한꺼번에 보이게 드리면서 용어와 함께 하루 정도 마찬가지 6시간 정도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렇죠? 그거 그림책 가져오시고 책에도 배부해 드릴 거니 같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간다. 올해 새로 들어온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그 무료로 한다고 해서 꼭 뭐 사오시는 분들이 있더라 미안하다고. 안 사와도 괜찮아요. 무슨 뭐 이렇게 막 선물 사오고 막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4월 30일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진심인 줄 아는구만.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월 가면 뭐가 될까요? 기출문제집이 나와요. 기출문제집. 5, 6월 달이 이제 기출특강이죠. 대부분들 요 주의하실 거. 다른 뭐 박땡땡 가거나 어디 가면 대부분 돈 주고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본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5, 6월은 기출문제집 나오면서 기출문제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메가랜드의 특장점이죠. 이 부분이 바로 공짜. 에버바디 공짜. 프리. 공짜야, 공짜. 알았죠? 그 얘기들. 그리고 유일하게 유료 특강이에요. 제가 하는 수업 중에 유일한 유료 특강, 비교 테마 특강.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그림책으로 매번 옆으로만 막 갔다가 여러 가지 벽을 수평으로 비교할 필요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 특강집이 나옵니다. 연결돼서. 그래서 요거 비교 특강집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림책과 비교 특강집 병행합니다. 5월, 6월부터. 6월 18일 수업이니까 그 이후부터는 뭐다? 비교 특강집하고 그림책 같이 박아요. 두 권 다 가져와야 돼. 그리고 어차피 제 수업 들으려면 요거 안 들으면 손 못 들어요. 왜냐면 같이 나가니까. 그리고 요거 조기에 품절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사야 돼. 그렇죠? 많이 안 찍어주는 바람에 요 조기 품절되니까 나오자마자 당장 일단 사고 생각해. 그래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어. 나중에 꼭 품절 나가지고 복사해 쓰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조심하세요. 내가 알려주는 거야 미리미리. 광고하는 거지만 미리미리 알려주는 거야. 아시고요. 그 얘기. 그리고 이제 뭐가 되죠 이제? 7, 8월 되면 이제 문제집이 나와서 예상 문제집으로 다시 한번 심화를 시킵니다. 예상 문제집으로. 이게 7, 8월 과정이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7, 8월 달에 아주 뭐 제 시그니처 특강이죠. 뭐다? 7월 30일 날 꽈락 탈출 또 무료 특강. 미쳤어. 또 무료야. 뭐라고요? 7월 30일이에요. 그렇죠? 다 날짜 박아놨으니까 다 날짜 지켜요. 휴가 가는 바로 전날이에요. 매년 그때 합니다. 휴가 가는 바로 전날. 여름휴가 바로 전날이에요. 7월 30일부터 휴가거든 우리가. 여름휴가가. 근데 7월 30일 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요 꽈락 탈출이라고 하는 제 시그니처 무료 특강에서 아무리 안 나와도 24개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 안에서. 그림책 그 방대한 양을 다시 줄여놓은 거죠. 24개 정도로 이것만은 꼭 하고 가자라고 암기장 비슷하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력에다가 데일리에다가 다 정리해 놓으셔야 돼. 언제 뭐라고. 뭐 1월 29일 국토계획법 무료 특강, 4월 30일 체계도 무료 특강, 6월 18일 비교 특강, 7월 30일 과학 탈출 특강. 그렇죠? 이런 거 다 할 때마다 항상 그림책은 베이스로 깔리는 겁니다. 서브 교재일 뿐인 거야. 서브 교재. 따지고 본다면. 그리고 뭐가 돼? 마지막으로 이제 6월 6순환으로 가서 어디 9월 10월 과정에서 이론 총정리하면서 9월 10일 날 문제 백선 특강하고 동영 모의고사 보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 10월 28일 날. 언제? 10월 28일 날. 뭐 하러 가요? 그렇죠. 중개사 시험 보러 가요. 시험 보는 날. 그렇죠. 이날.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이제 언제?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나. 그렇죠. 한두 문제 차이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은 살이 쪽쪽 빠져. 그렇죠. 한 달 동안에. 늙어 죽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돼. 참 이게요. 한두 문제 차이인데 60점하고 하나 남는 분과 60점이 하나 모자르는 분은 천당과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으려면 뭐다? 학급 레벨을 정확히 해야 돼. 시작. 학급 레벨을 정확히 해야 된다. 상급 레벨 다 버린다. 뭐라고요? 그냥 학급 레벨을 정확하게 하자. 책의 흐름 기억하시면서. 이게 합격의 비법이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좀 들어. 한눈 팔지 말고 제발 좀. 그렇죠?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쓸데없이. 그렇죠? 공법 너무 많아서 조금씩만 더 해도 늙어 죽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있어요. 그 얘기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스케줄에 1, 2, 3, 4, 5, 6 순환 6번을 돌려보게 됩니다.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안 많아요. 사실은. 그냥 그때 그냥 환기용으로 힐링용으로 하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1년 내내 모든 과정에서 기본 교재로 쓰는 것은 무엇이다? 그림책이다. 모든 과정에서 뭐다? 기본 교재는 그림책인 거니까 영 힘드시면 그림책 관련된 것만 봐도 괜찮아요. 사실은. 시간이 안 되시면. 하지만 중간중간 이런 특강들도 있으니까 활용 좀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과정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죠? 넘어가시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부동산 공법 총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진도 들어가면 좀 걸리니까 그냥 끊었다가 쉬었다 2교시 갑시다.